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44회차 최종 픽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픽과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투표율이 많이 몰린 경기가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역배가 좀 나오더라도 2월 될 확률은 좀 적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몰려있는 경기는 6번 경기인 노리치와 울버햄튼 경기, 그리고 바이아돌리드와 발렌시아 경기, 그리고 레반테와 셀타비고 경기,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빌바오 경기, 이렇게 총 4경기가 몰려져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한 경기만 좀 투폴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하다라는 조금 느낌이 들어서 정배와 비슷하게 갔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위 에버튼과 10위 아스날 경기인데요. 일단 에버튼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감독이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1무 3패고요. 아스날은 원정에서 2승 3무 3패입니다.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월콧이나 슈나이덜린, 디뉴 등 부상자가 좀 있고, 아스날은 콜라시나치와 세바요스, 티오니가 부상입니다. 에버튼은 델프 선수와 시디베가 복귀를 하고요. 아스날은 베이린과 자카가 복귀를 하는데, 에버튼에 비해서 아스날 복귀 선수들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융베리가 또 자카가 복귀를 해서 자카를 또 쓰게 된다면 아스날 입장에선 더 좋진 않을 것 같고요. 상대 전적은 아스날이 좀 우위에 임하고 있고, 좀 투표율도 아스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정배는 에버튼이 받았고요. 이 경기는 만약에 감독이 아르테타로 바뀌었다면 아르테타가 선임된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아스날 승도 좀 가져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바뀌진 않았고 융베리 감독이 조금 약간 자포자기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외질 선수도 대외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아스날은 콜라시나치와 티오니가 부상인데 이 부분은 두 선수 다 콜라시나치 선수는 개인적으로 좀 좋게 평가는 안 하는데 티오니 선수도 없기 때문에 좀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버튼도 디뉴 선수가 없는 부분도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월컷 없는 것도 좀 커 보이고요. 근데 CD배가 복귀한다는 점은 에버튼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배와 비슷하게 승무로 갔어요. 초반픽과 동일하게. 상대 전적이 아스날이 좀 앞서 있긴 하지만 아스날은 좀 압박에 좀 약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에버튼은 전체적으로 활동량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압박도 어느 정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에버튼이 충분히 홈에서 아스날이 이길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봐서 승무로 갔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14위 본머스와 12위 벌리 경기인데요. 상대 전적은 2승 3패로 벌리가 약간 우세합니다. 이 경기는 본머스가 홈에서 2승 3무 3패, 벌리는 원정에서 1승 3무 4패로 두 팀 다 무승부의 빈도가 높고요. 본머스의 승도 조금 정배를 또 본머스가 받았기 때문에 본머스의 승도 고려를 하긴 했지만 무승부를 결국에는 초반픽과 동일하게 간 이유가 일단 본머스가 홈에서 2연패 중인데 홈에서 패를 할 것 같진 않아요. 3연패를 할 것 같진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벌리 승은 없다고 봤고요. 일단 벌리가 전술적으로는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머스가 최근에 라인을 좀 내리고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가 있는 제공권이 있는 벌리가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본머스가 벌리가 역습에서 좀 약한데 킹이 있었다면 저는 본머스로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킹이 부상이라는 그런 모습과 아케 선수도 없고 쿡 선수도 없고요. 칼럼 윌슨은 복귀하지만 해리 윌슨은 부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봤을 땐 그래도 본머스가 좀 벌리 상대로 이기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로 갔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7위 아스톤빌라와 18위 사우스햄튼 경기인데요. 아스톤빌라는 홈에서 3승 2무 3패로 지금 현재 3연패 중이고요. 사우스햄튼은 2승 2무 4패로 2연패 중입니다.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4연패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데이비스 선수가 하긴 하지만 밍스 선수가 부상입니다. 이 부분이 좀 밍스가 없는 부분이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상대 전적도 사우스햄튼이 좀 우세하고요. 이 경기는 저는 일단 아스톤 빌라가 좀 더 경기력 부분에서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경기는 좀 역배로 사우스햄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홈에서 아스톤 빌라가 4연패를 할 가능성은 좀 쪘다고 보고, 그래서 아스톤 빌라로 갔고요. 뭐 잭 그릴리시나 뭐 엘가지 등 여러 선수들이 좀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수비는 불안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우스햄튼 수비가 좋지 않아서 아스톤 빌라로 갔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브라이튼과 7위 셰필드 경기인데요. 브라이튼은 홈에서 3승 3무 2패고요. 셰필드는 원정에서 2승 6무 중이고, 셰필드는 2연승 중이고 브라이튼은 2연속 무승부 중입니다. 코넬리 선수가 복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스티븐스 선수도 경고 누적에서 복귀를 하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브라이튼이 스티븐스 선수가 중요한 선수가 맞는데 저는 코넬리 선수가 더 중요하다고 봤어서 아니 코넬리 선수가 안 나왔다면 초안픽과 동일하게 무패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배당도 좀 브라이튼 쪽으로 브라이튼이 정배를 받았고 제 생각도 코넬리가 있다면 저는 단통 승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승으로 가기에는 셰필드의 전적 자체가 좀 나쁘진 않아서 전적도 나쁘지 않고 경기력도 굉장히 좋은 최근의 셰필드여서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서 무승부도 받쳐서 승무로 갔습니다. 셰필드가 3연승 할 만큼의 그런 전력은 아니라고 보고 후반기 갈수록 힘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뉴캐슬과 9위 크리스탈 경기인데요. 뉴캐슬은 홈에서 3승 4무 1패, 크리스탈은 원정에서 3승 2무 3패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2연속 무승부 중이고요. 뉴캐슬은 막시맹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커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동일하게 뉴캐슬 승으로 갔고요. 셸비 선수와 알미론 선수가 복귀하는 부분은 뉴캐슬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라 보이고, 크리스탈은 뭐 사코, 케일, 타우젠드, 아놀트 등 부상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아에오, 벤테케, 지난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활약을 보이려면 상대가 좀 라인을 올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특기인 역습에서의 좀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뉴캐슬이 라인을 경기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라인을 많이 올리는 팀은 아닙니다. 그럼 라인 자체도 수비선도 낮고 어느 정도 끈끈한 수비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상대가 지키고 있을 때 뭐 자아의 솔로 플레이로 뭐 한 방이 있긴 하겠지만 역습에서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무승부의 느낌도 좀 드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뉴캐슬이 이번에는 승리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리로 갔습니다. 셸비 그리고 지난 경기에 공격적으로 굉장히 조엘링턴 선수가 부진했는데 또 알미론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셸비 선수도 있다면 중거리포도 있을 거고요. 자,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19위 노리치와 8위 울버햄튼 경기인데요. 노리치는 홈에서 2승 1무 5패, 울버햄튼은 2승 5무 1패입니다. 자,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무승부를 받쳐야 될 것 같은 계속 고민이 됐던 경기인데 폴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더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 받치는 걸 꼭 추천을 드려요. 이 경기 좀 위험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일단 뭐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뭐 어찌됐던 간에 울버햄튼의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고 노리치가 수비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 역습에서 뭐 아다마 트라오레나 히메네스 조타 등 공격진에 봤을 때는 울버햄튼이 훨씬 유리하다고 봐요. 그래서 울버햄튼이 비록 원정에서는 무승부의 빈도가 높지만 그래도 노리치는 노리치의 안 좋은 수비력은 잡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저는 노리치의 단통 패로 갔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비아레알과 4위 헤타페 경기인데요.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승 4무 1패로 셀타비고한테 패한 거 외에는 패가 없습니다. 헤타페는 3승 3무 2패로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현재 3연승인 중이라는 부분이 걸립니다. 저는 초반픽에 무승부를 갔었는데
저는 이거 헤타페가 이렇게 좋은 배당을 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한 2점대 초반으로 배당을 받을 줄 알았는데 좀 1점 후반대로 좀 좋은 배당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일단 비아레알이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이 경기는 좀 단통감은 좀 아닌 것 같고 헤타페가 4연승을 할 만큼의 좀 비아레알 홈에서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이 다른 비아레알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 상대로 4연승을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비아레알의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승무로 갔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15위 바이아돌리드와 8위 발렌시아 경기인데요. 일단 상대 전적은 3무 2패로 발렌시아가 좀 우세하고요. 투표율은 발렌시아 쪽엔 좀 많이 몰렸습니다. 이 경기도 좀 위험해 보여요. 발렌시아가 바야돌리드가 일단 홈에서 2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고요. 발렌시아는 원정에서 3승 1무 4패로 원정에서의 성적은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물론 3승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발렌시아가 원정에서 무승부가 좀 적다는 걸 보고 어차피 승패로 갈 바에는 그냥 발렌시아 단통으로 가는 게 폴더가 아깝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발렌시아로 바꿔요. 경기력은 당연히 발렌시아가 우세하지만 홈에서 좋은 바야돌리드여서 무승부도 좀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렌시아는 가메로 선수가 부상인데 이 부분도 좀 커 보이긴 해요. 그리고 저는 발렌시아를 믿고 이번에는 패로 갔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19위 레가네스와 20위 에스파뇰 경기인데요. 레가네스는 홈에서 2승 1무 6패,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2승 2무 4패고 에스파뇰은 원정에서 지금 4연패 중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에스파뇰인데 저는 약간 이거는 레가네스가 정배를 받고 투표율도 레가네스 쪽인데 저는 조금 레가네스보다는 자꾸 에스파뇰 쪽이 끌려요.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레가네스 패로 가면은 4경기 연속 이제 패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 4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가장 나올 것 같은 경기가 이 경기인 것 같아요. 9번 경기. 8, 9, 10, 11번 경기 중에서.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갔고요. 이 경기를 투폴에서 담통으로 바꾼 이유가 이건 투폴 가더라도 좀 부러질 것 같아요. 저는 계속 투폴 가면 무패로 갈 것 같아서 무패를 가면은 레가네스가 승리를 할 가능성이 당연히 확률적으로는 더 높아서 그러기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가네스는 최근에 1승 1무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에스파뇰이 지금 유로파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듯이 리그에서도 이제는 좋은 모습을 조금씩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답이 없는 좀 팀인데 그래서 그냥 무승부로 갔어요. 마음 편하게 무승부로 갔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오사수나와 6위 소시에다드 경기인데요. 일단 소시에다드가 상대 전적에서 우세하고 오사수나는 홈에서 3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홈에서 전적이 굉장히 좋아요.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4승 2무 3패로 원정에서도 나쁘진 않은 모습입니다. 소시에다드는 원정에서 지금 2경기째 승리가 없고 최근 2경기 다 비겼습니다. 이번에는 소시에다드의 전력을 봤을 때 오사수나의 홈이어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소시에다드가 이거는 이길 거라고 좀 강력히 좀 보고 있어서 이번에는 3연무는 없을 것 같다. 소시에다드의 전력을 봤을 때. 그래서 오사수나의 단통 패로 갔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12위 베티스와 5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요. 베티스가 홈에서 2연승 중이어서 베티스가 아틀레티코 상대로 홈에서 3연승을 할 것 같진 않고 베티스의 수비가 좀 불안해요. 네, 일단 베티스가 좀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2승 5무 1패 중인데 1패는 소시에다드고요. 아틀레티코가 지난 경기 펠릭스든 굉장히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만약에 베티스가 좀 잠근다고 하더라도 모라타의 뚝배기가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5경기 연속 무승부 중인데 이번에는 이길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1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톡패 예측합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5위 토트넘과 4위 첼시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홈에서 5승 2무 1패 중인 1패는 토트넘한테 패배를 했고요. 그런 팀인 토트넘이고요. 홈에서도 2연승 중이고, 그냥 경기 자체도 2연승 중입니다. 첼시는 원정에서 5승 3패고,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 최근 2경기도 2연패 중입니다. 일단 첼시는 토모리가 복귀할 것 같아요. 또 정배는 토트넘이 받았는데, 저는 이거를 무패로 계속 봤는데, 최근 5경기 전적을 봤을 때 토트넘과 첼시 둘 다 무승부가 없어요. 그래서, 이길 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런 부분 무승부를 배제하고 봤을 때 예측하기가 저는 첼시 쪽을 보고 있는데 배당이 첼시 쪽이 너무 아니어서 토트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로 갔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거 단통으로 간다면 첼시 승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토트넘의 수비 자체는 너무나도 좀 불안하고 첼시의 역습에 당할 것 같고 그리고 미들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공격진은 오히려 토트넘이 더 앞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들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첼시는 뭐 조르지뉴, 칸테, 뭐 코바치치 이런 선수들인데 토트넘은 뭐 윙크스, 다이어, 시소코, 은돈벨레는 부상이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미들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저는 첼시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11위 레반테가 18위 셀타비고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제가 레반테가 10경기 동안 무승부가 없었어서 무승부를 좀 배제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셀타비고가 레반테가 아무리 도깨비 팀이어도 레반테를 잡아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승무로 갔습니다.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4승 2무 2패 중이고요.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1승 2무 5패 중입니다. 셀타비고는 3경기째 승리가 없긴 한데 셀타비고는 아스퍼스 외에는 크게 좋은 선수가 없고요. 레반테는 약간 도깨비 팀이어서 셀타비고가 상대 전적이 좀 앞서는 부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레반테가 홈에서 셀타비고한테 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승무로 가면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승무로 갔습니다. 마지막 14번째 경기입니다. 2위 레알 마드리드와 7위 빌바오 경기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6승 2무 중이고요. 홈에서 그리고 2연승 중입니다. 빌바오는 원정에서 1승 4무 3패입니다. 2경기째 승리가 없어요. 빌바오는 홈과 원정에서의 성적이 너무나도 다른데 원정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빌바오인데 일단 레알은 엘클라시코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담이 있더라도 레알은 홈에서 너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레알 마드리드로 가겠습니다. 빌바오가 이길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고 만약에 폴더가 여유 있으시다면 승무 가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근데 승무 가기에는 투표율 80%한테 투픽으로 가기에는 좀 투표율 1인데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레알이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통 승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픽 배팅을 했고요. 이 옆에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는 단식 A는 정배에서 약간 역배로 보이는 경기들을 좀 갖고 단식 B는 역배와 좀 정배를 어느 정도 조금 적절히 섞은 그런 배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다들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만약에 제가 성적이 좋으면 복귀 영상을 올리겠지만 좋지 않으면 또 커뮤니티에 최종 결과 올리고 다음 회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